안녕하세요, 율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JSP의 코드 블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스퍼를 이용해서 서블릿 코드를 간접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 전에 저희가 서블릿 코드를 직접 만들었잖아요. 근데 제스퍼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문서를 출력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글자 하나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대한 HTML을 그대로 문서에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 내용들에다가 다 out.write를 붙여야만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귀찮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제스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저희가 서블릿을 대신 만들게 하는 거죠. 대신 이런 형태 어딘가에다가 제가 만약에 자바 코드를 끼워 놓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자바 코드 끼워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블럭을, 코드 블럭을 지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룰 내용은 이렇게 출력 문장 사이에다가 자바 코드를 꽂아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코드 블럭 지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JSP라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 문서를 요청을 받으면 제스퍼는 무조건 이걸 가지고 이런 서블릿 코드를 만들어 주게 돼요. 물론 여기에 아무것도 없게 되면은 당연히 이 골격에서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환영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내용을 출력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제스퍼는 이걸 출력해 주는 코드를 여기 서비스라고 하는 코드 블럭에다가 이 내용을 출력하는 코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y는 x 플러스 3이라고 한 녀석을 넣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실행되어야 할 자바 코드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녀석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서비스라고 한 녀석 이 블럭에다가 out.write에서 얘를 그냥 출력하는 코드가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요. 얘는 코드다. 코드니까 그대로 여기다 넣어달라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예, 코드 블럭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거죠. 이건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코드 블럭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이 녀석 자체가 자바 코드로 그냥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y의 값은 y. 여기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쪽 부분은 그냥 출력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화면에 문서로 그냥 출력되길 원하는 그런 출력 문자열이고, 얘는 그냥 출력되면 안 돼요. y가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y 변수에 있는 값이 출력되길 원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거 y의 값을 출력하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죠. 자, 이렇게 코드 블럭을 만들고 여기에 코드 블럭에다가 y의 값을 꺼내서 출력해주는 그런 out.print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직접 코드화하는 작업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코드가 그대로 심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출력을 위한 코드와 함께 out.write라고 출력이 여기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결과가 여기 어떻게 심어지냐면은 자, 이렇게 심어지겠죠. 이 앞은 그냥 저희가 그냥 출력 문자로 인식을 하겠고요. 그래서 out.write라고 하는 것으로 출력이 되고, 이거는 코드 블럭이다라고 했으니까 코드 블럭으로 그대로 출력이 돼서 여기 out.print y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저희가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단순하게 출력 문자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어떤 변수의 값 또는 연산해서 출력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코드 블럭을 만들어서 넣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불편하잖아요. 저희가 문서 내에서 특정 변수의 값을 출력하고자 할 때 이렇게 코드 블럭을 만들어서 거기다 출력 문자를 코드화한다는 건 좀 불편하니까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코드 블럭이 또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y의 값은 y 이렇게 썼는데 이 녀석을 이렇게 equal을 써주면 됩니다. 퍼센트 블럭과 곧 이어서 equal 써주게 되면은 아까와 똑같은 out.print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는 얘를 출력할 때는 write라고 하는 메서드 썼는데 여기서는 왜 print를 썼습니까? write란 녀석은 문자를 출력하는 전문 함수고요. 이 print란 녀석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자료형, 뭐 정수, 실수, 문자, 문자열 뭐 이런 것들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수많은 오버로드를 갖고 있는 그런 메서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어떠한 그 자료형의 값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쓰는 거고요. 일반적 문자를 쓸 경우에는 이렇게 write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요걸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 코드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add.jsp에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당연히 제스퍼는 이거를 출력 문자로 인식하겠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멤버 메서드를 정의하고 싶은 겁니다.
멤버 매스를 정의하고 싶을 때는 이걸 코드 블럭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근데 이렇게 코드 블럭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에러가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녀석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코드 블럭만 해주게 되면. 그렇죠. 서비스 함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메서드 안쪽에다가 이 메서드를 꽂아 놓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메서드 안에 메서드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구문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어디에 넣으려고 했냐면은 멤버 메서드로서 여기 그러니까 클래스의 멤버를 정의하는 그런 곳에다가 일 두려고 했는데 이 코드 블럭을 작성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멤버를 정의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코드 블럭을 지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코드 블럭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서비스 함수에. 근데 자 그렇지 않고 이 멤버로 들어가고 싶을 때는 느낌표를 써주면 돼요. 느낌표 써주게 되면은 이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그 코드 블럭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건데요. 골뱅이가 붙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코드 블럭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페이지 지시자 블럭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블럭이 감싸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자바 코드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어떤 그 키와 값, 키 값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입니다. 이 페이지를 어떠한 형태의 인코딩 방식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컨텐트 타입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코드 블럭이라고 하진 않고 지시 블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코드 블럭이 아니라 이런 지시 블럭이 필요한지, 이 지시 블럭이 갖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충 느낌 올 것 같아요. 저희가 서블릿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것을 출력을 하잖아요. 출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UTF-8로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설정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자가 또 브라우저가 UTF-8로 되어 있구나. 그럼 나 그걸 인식을 해서 걔를 렌더링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이걸 보냈었죠. 이거는 이제 브라우저에게 알려주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과거에는 이거를 이렇게 지시를 사용하지 않고 서블릿에서는 이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페이지를 출력하기 전에 그러니까 리스판스라고 한 녀석을 사용하기 전에 이 설정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제스퍼에게도 이것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출력 문장보다도 앞서서 이런 설정을 위에다가 이제 출력문을 써놨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이렇게 문제를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러를 만나게 돼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미 출력이 진행된 다음에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이 출력은 여기서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보다 먼저 앞에다가 코드 블럭을 만들어서 얘를 코드를 넣어달라 이 위치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런 오류가 난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코드가 여기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출력보다도 먼저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설정하기 전에 그 윗단에서 뭔가 라이트 하는 게 단 하나라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 첫머리, 그러니까 라이트를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코드 블럭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코드 지시자를 쓰는 겁니다. 이 지시자를 통해서 쓰게 되는 것들은 어떠한 출력을 진행하는 어떤 코드보다도 앞서서 설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코드를 진행하는 그런 인코딩 방식이라든지 뭐 컨텐츠 타입이라든지 이런 거 설정할 때는 이렇게 지시자 방식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 코드 블럭 어떻게 보면 4가지, 어떻게 보면 3가지와 지시 블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내장 개체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가지고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